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스마일하게 2026 북중미 월드컵 한눈에 알아보기 슈갈못 버전의 스마일입니다. 자, 다들 월드컵 보고 있어? 이 축구는 잘 모르고 월드컵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이라서 보고 있다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끝까지 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잠시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면, 자, 이번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인 거 다들 알고 있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피파 월드컵이고, 이번에는 최초로 총 3개국이 동시에 개최하게 돼.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있는데, 자,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과 저번 월드컵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48개국으로 확대가 됐다. 저번 월드컵에서는 총 32개국이 참가를 했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총 48개국이 참가를 하게 된다. 즉, 이번 월드컵이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조가 12개로 늘어나게 됐어. 이전에는 각 조당 4개의 나라 그리고 조가 총 8개, 즉 32개국이 참가를 했던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각 조당 4개의 나라 그리고 12개의 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총 48개국이 참가를 하게 됐다. 나라가 늘어난 만큼 조도 늘어난 거지. 세 번째, 32강이 등장하게 됐어. 엥? 선생님, 32강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2강으로 알았던 거는 조별리그였던 거지. 원래는 조별리그를 하고 16강으로 가게 됐다면 이번 월드컵에선 조별리그를 하고 그 다음 16강이 아닌 바로 32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16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만큼 피말리는 경기를 더 볼 수 있게 됐다. 자, 마지막 조 3위의 진출. 이전에는 16강에 조의 1, 2위만 16강에 진출하게 됐었지만 이번 월드컵부터는 1위, 2위, 3위 중 승점이 높은 8개 팀 또한 32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어. 조 1, 2위는 확정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조 3위 중에 승점이 높은 팀들만 32강에 진출하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전 월드컵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4가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변경된 규칙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전체적인 토너먼트 방식도 바뀌었지만 세부적인 규칙들도 꽤 바뀌었거든. 선생님이랑 천천히 알아보자. 첫 번째, 침대 축구 금지. 얘들아, 침대 축구가 뭔지 알지? 약간 이기고 있을 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뭔가 다치지 않았는데 좀 다친 척 누워있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일종의 방법인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 선수가 그라운드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경기장 밖에서 1분간 무조건 있다가 들어와야 돼. 즉, 이 말은 침대 축구를 하면 본인 팀에 손해가 되게 하겠다는 거지. 두 번째, 선수 교체 10초. 선수가 선수 교체 사인을 받고 10초 내에 빠지지 않으면 새로 투입된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해. 세 번째, 골킥, 스로인 5초를. 5초 이내에 공을 전달하지 않으면 스로인은 상대 스로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골킥은 상대한테 코너킥으로 주기 변경됐어. 또 골키퍼가 공을 손에 든 채 8초 동안 공을 주지 않으면 상대 코너킥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이러한 3가지 규칙들은 경기 집중을 위해서 최대한 시간 끄는 것들을 배제하겠다, 없애겠다는 피파의 의도로 볼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침대 축구나 시간 끄는 것도 축구의 어느 정도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루즈하게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규칙들은 상당히 잘 바꾸지 않았나. 선생님은 찬성. 자, 다음 4쿼터 제도 도입. 정확하게 말하면 4쿼터는 아니지만 전반 22분, 후반 22분에 선수들이 3분 동안 필수적으로 쉬게 하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 의무적으로 생겼어. 취지는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 중간에 광고 넣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취지는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거다. 다음은 대화 시 입 보이기. 자, 이게 정말 재밌는데
정확히는 비니시우스 룰이라고 해. 상대 선수에게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면 퇴장이란 말이지. 근데 입을 가리고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도 경고나 퇴장을 주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피파는 아예 너네 입만 가려도 퇴장이다 라고 룰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번 월드컵에서 입을 가려서 퇴장당한 사람이 발생했어. 6번째,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겠다. 원래는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뽑을 때만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경고 상황에도 비디오 판독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너킥 판정, 엉뚱한 선수에게 카드가 나간 경우 등 다방면으로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로 한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심판을 보겠다는 거지. 다음은 심판 바디캠. 클럽 월드컵에서 반응이 좋았던 심판 바디캠을 실제 월드컵에서도 쓰겠다는 거지. 심판이 바디캠을 달고 뛰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골 넣은 장면이나 반칙하는 상황에서 이 심판 바디캠 시점으로 송출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안티 아스날법이야.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찰 때 공격수가 수비수나 골키퍼를 공격적으로 막는 블로킹을 반칙으로 단속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안티 아스날법이냐면 아스날이 우승할 당시에 이러한 반칙들을 사용해서 점수를 많이 얻었다는 논란이 있어. 그래서 안티 아스날법이다. 자, 이렇게 8가지 변경된 룰도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줄게. 우선 우리나라의 전술부터. 우리나라는 3-4-2-1 전술을 쓰고 있는데 여기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3명, 그 다음 미드필더 4명. 한국은 손흥민을 원톱 공격수로 내세우고 좌우에 이강인과 이재성을 배치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써. 여기 수비에 3명 있는 걸 3백이라고 하는데 이 전술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전술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A조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1승 1패, 멕시코 2승 0, 체코랑 남아공은 1무 1패를 하고 있어. 다행히도 우리 체코랑 남아공이 이번 주에 1무를 해줘서 사실은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어. 이미 멕시코는 2승을 했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려두고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지 3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지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 조 2위로 올라갈 경우 우리는 32강에서 B조 2위랑 맞붙게 돼. B조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그리고 스웨덴이 있어. 요 나라들은 비교적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32강에서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B조 2위를 이기고 16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랑 붙냐? F조와 C조의 1위, 2위를 만나게 돼. F조에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C조에 브라질 등이 있기 때문에 16강에서는 조금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조 3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우리가 조 3위로 올라가게 되면 32강에서 E조의 1위와 G조의 1위와 맞붙게 되는데 E조랑 G조의 강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2강에서부터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2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3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냥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2위든 3위든 일단 올라가야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 우리나라가 3차전 남아공전에서 어떻게 해야 올라가게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게. 우리가 3차전 남아공전에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조 2위로 진출하게 된다. 1위는 이미 멕시코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2위로 진출하게 된다. 비기게 된다면 비기게 돼도 우리는 조 2위로 진출하게 된다. 승자승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 2위로 진출을 하게 된다. 즉 우리는 남아공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확정적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 우리가 3차전을 그럴 리 없겠지만 패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멕시코와 체코 경기를 동시에 보면서 경기를 봐야 돼. 우리가 패배했을 때 멕시코가 이기게 된다면 전체 승점에 따라서 우리는 조 3위로 올라가게 돼. 32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른 조들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 3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른다. 그 다음 우리가 3차전을 패배했는데 체코랑 멕시코가 무승부 같았어. 이럴 경우 우리는 똑같이 조 3위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졌는데 체코가 이겼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조 4위로 떨어지게 된다. 혹시나 우리가
졌다면 제발 멕시코가 이기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이기거나 비기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는 경우의 수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자,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6월 25일 10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응원이지. 우리가 꼭 이길 수 있게 다들 월드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걸로. 지금까지 스마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